반갑습니다. 볼수록 새록새록 정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요. 네. 이달도 벌써 다 갔어요. 그러니까요. 2월 달.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이번 2월은 특별히 하루가 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29일 맞아요. 하루가 더 있어서 예전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래서 윤년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 윤년에 네. 이렇게 아이들이 이번 년에 태어나면 걔네는 앞으로 생일을 또 4년 후에 맞이하잖아요. 글쎄, 4년을 기다려야 되네요. 그래서 파티를 그냥 4년 걸 한 번에 확 몰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한꺼번에. 선물도 네 배로. 네 배로 무조건 4배로. 네. 네. 근데 윤년이 알아보니까 참 재미있는 해이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따지면 1년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남는 시간을 조금 모으면 4년에 한 번씩 하루가 더 생기기 그렇죠. 하루가 때문에 더 되는 이렇게, 거지. 끼워 넣은 날이라고 합니다. 네. 아. 어쨌든 이달에 또 이제 하루 특별한 날이 더 있는 날이긴 한데 2월 마지막이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2월 마지막 주를 장식하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시작해봐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또 한 주간의 이슈를 돌아보면서 또 본격 수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에는 또 첫 번째로 제97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지난 화요일에 개막을 해서 오늘까지 평창에서 진행이 평창에서 했죠? 됐습니다. 아. 네,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준 우리 선수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강원도는 좀 성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네, 잘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원주 사드 배치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 되게 시끄럽던데. 한미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드 배치 후보지로 원주시가 거론이 되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 주민들 막 그럼요. 피켓 들고 막 시위 엄청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강원도가 맞아요.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니까. 그리고 다음은 해빙기 사고인데요. 또 요즘이 또 낮에는 또 따뜻하다가 밤 되면 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해빙기잖아요. 네, 제일 위험한 네, 시기죠. 이때가 특히 또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또 팔봉산에서는 일명 사말이라고 하는 그 ATV를 타고 가다가 얼음판이 깨지면서 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거든요. 네. 겨울철 네. 무슨 산행도 문제지만 그 얼음 위에 왔다 갔다 하고 맞아요. 난 너무 진짜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네. 것 같아.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런 위험한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달부터 꽃피는 춘삼월이고 또 춘삼월 되면 또 입학식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마 대부분 학교에서 입학식과 함께 이제 새학기가 준비가 되고 시작이 될 텐데요. 저희 또 오늘 이 맛있는 간식이 병아리예요. 네, 햇병아리, 삐약삐약 햇병아리. 수업 시간은 또 병아리, 네, 햇병아리 노란 병아리, 생각나니까요. 네, 생각나죠.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의상 컨셉이 맞아요. 신입생 그러네요. 같은 네, 그런 컨셉으로 컨셉이네요. 제가 준비하고 왔습니다. 아, 네. 예뻐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이제 광고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두근거렸는데 시작. 이거보다 더 설레는 단어는 없다.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디 광고일 것 같아요? 시작. 어딜까요? 좀 아이러니하게 그 대형 마트 광고인데 네. 신입생 학용품이나 뭐 이런 거 올해 지금 한참 시즌이에요. 이제 네, 얼추 좀 맞아요. 지나가긴 했는데 네네네. 지금 그 마트나 백화점에서 신입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용품들 지금 엄청나죠. 할인 세일도 하고 그런데요. 대목이네요. 네, 그래서 그만큼 그 신학기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예전에 새로운 학기를 준비할 때 뭐를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책 사고, 저는 옷 샀어요. 엄마가 옷 한 옷. 벌씩 해서 주셨고, 또 새학기 되면 또 저희는 교복을 다 입었잖아요. 우리도 교복 다 네, 입었어요. 엄마는 좀 교복 넉넉하게 입히고 이제 나중에 3년 동안 입어야 되니까 넉넉한 거 사시려고 하고 맞아요. 저는 좀 딱 맞는 거 예쁜 거 그래. 사려고 하고 그래서 한참 그 티격태격 했던 게 난 생각나요. 치마를 여기서 3번이나 접어 아, 입었다니까. 맞아요. 저희 막 그 팔도 안에 이렇게 넣고. 3년 동안 입어야 네, 되니까. 네, 근데 맞아요. 저는 늘려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막 키가 갑자기 막 쑥쑥쑥 이렇게 커가지고요. 뭐 한 일주일 지나면 이거 한 단 또 뜯어내고 네.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결국 뭐 맞아요, 3년 때 되면 맞아요. 이팔 깡총?
이렇게. 그러니까 교복은 그 당시 비싸서 그런지 딱 한 번만 해주고 3년을 내내 입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을 때 굉장히 고통이 많았죠. 1학년 때 딱 가보면 다들 교복이 벙벙해가지고 다들 큰 거 입고 앉아 있었거든요. 어찌됐든 새 학기는 누구나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서 그런 어떤 문화적 충격을 겪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해 보면은 성장하면서 그런 게 굉장히 심했어요. 초등학교 저희 어머니 기억으로는 한 달간을 같이 데리고 갔었다고 하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 갈 때 늘 그런 어떤 그 적응하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우울증도 생기기도 하고 밥도 잘 못 먹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요즘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그런 새 학기에 어떤 증후군이 있대요. 있죠. 전반적으로 그럼요.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스트레스 증상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을 못하고 친구들, 선생님 다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그 친밀감 유지가 어려워서 좀 우울감도 생기고 두통, 뭐 학교 가기 싫음, 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아니, 실제로요. 남학생들 경우에는 기선 잡는 시기라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는 학교 폭력이 전체 학교 폭력 발생의 약 45%를 어떡해. 차지를 그렇죠. 한대요. 하기야 저도 네. 고등학교 때 학교 갔는데 어느 날 선배라고 몇 명이 앞에 교실 앞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큰 소리로 야, 나 거기 조성이 네? 그랬더니 또 자랑 같지만 네. 너 화장하고 왔지? 어머. 그래요. 네. 제가 근데 안 했는데?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휴지 갖고 너 닦아봐. 오. 저 피부가 좀 그때 좋았나 봐요. 네, 그랬어요. 근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막 화가 나고 대줄 수도 없고. 네, 저희도 이렇게 선배들이 교문 앞에서 네. 이렇게 복장 다 검사하기도 하고 단속하고. 또 이렇게 반에 들어와서 뭐 용모를 조사하고 그런 경험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새 학기가 되면 어찌됐든 새로 오는 친구들을 네, 다 잡아야 그렇죠. 된다는 것 때문에 좀 과도한 어떤 그 제스처를 한다든지 폭력을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게 많아지는 시기예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무용과에 있으니까 늘 한 번씩 방송에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 왜 예체능과에서 일어나는 네. 폭력성 네. 혹은 뭐 선후배 간의 뭐 네, 위계질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한편으로 보면 막 되게 선생님 입장으로서 또 속상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 그런 모습들은 좀 약간 우스울 때도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근데 사실은 저도 대학 들어가서 뭐 손 들고 무릎 꿇고 있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3월 되면은 신입생들 OT, MT 많이 가는데 또 거기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신고식 네, 경험 신고식. 있죠? 그럼요, 저 네. 있죠. 이렇게 사발에다가 이렇게 술, 소주, 뭐 막걸리 막 부어가지고 다 돌려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다 마시게 하기. 뭐 그렇게 하고 어떤 친구들은 뭐 술 먹고 쓰러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기도 하고 술 먹고 죽는 친구들도 그때가 제일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학가에서 이제 3월 초 되면 그런 신입생 신고식 네. 학과에서도 있고 또 동아리에서도 있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예요. 맞아요. 특히 이제 경험한 대로 네. 이제 술을 강제로 네. 먹여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무용가는 술은 안 먹이나? 아 왜요? 그 안 먹이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먹이죠. 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 그 이슈가 되는 일들이 안 좋은 예로 이제 자꾸 매스컴에 등장해서 그렇지. 실은 또 새학기 들어서 그런 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으면 또 그 서먹함이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든지 그런 모임에서도 좀 과하지 않게 또 그렇죠. 우리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어떤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새롭게 즐길 수 있는 어떤 문화를 네, 좀 좀 개발하고 재미있게, 네. 그러니까요. 좀 아이디어도 맞아요. 내고 맨날 밤만 되면 술 먹고 어. 또 술 먹고 또 술 먹고 또 술 먹고 그러잖아요. 이게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뭔가 획기적인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오히려 문제가 하나 이제 가정에서 이제 자녀가 많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질 못하는 어떤 사회적인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맞아.
선생님 그래서 이거를 맞아요. 좀 이렇게 어떻게 당겨주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더 다양하게 해야지 뭐 술이나 먹는다든지 아니면 선배가 규율로 얘를 통제해서 맞아요. 또 나름 친밀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 새학기 되면은 꼭 그 같이 모여 있던 친구들이 또 평생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또 친구가 소중한 건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배려하고 또 정말 마음 터놓고 얘기하고 또 왕따 같은 거, 뭐 은따, 은근히 따돌림시 하는 거 아, 그런 그렇게 거 하지 은따. 않고 네, 은근히 은따, 따돌림. 왕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서 나랑 친구하고 싶다, 너랑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진심으로 다가가면 또 상대방도 또 받아들여 주겠죠. 어찌됐든 그 새 학기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도 많고 이제 꿈을 갖게 되는데 그런 꿈 중에서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제 상급학교 진학하면서 갖는 그런 꿈들이 이게 좀 잘 안 될까봐 걱정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하는 시기가 또 요즘 시기여서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용기도 좀 불러주고 네. 아 새로운 건 뭘까 또 시작한다는 의미는 뭘까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아요. 아니, 그래서 학생들은 늘 그 새롭다는 거에 사실은 알고 보면 기대감보다 요즘 학생들은 그 두려움을 더 그렇죠. 많이 갖고 또 의외로 그런 두려움이 생겼을 때 빨리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뭘 이렇게 뚫고 난 더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빨리 포기해서 학교 다니는 것보다 뭐 차라리 뭐 그냥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많고.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이 학생들한테 내가 어떻게 용기를 줘야 되지? 어떨 때는 똑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저도 이제 막 제가 이 안에서 욱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서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제 스스로도 마음을 정리시키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저 스스로도 좀 더 어른이 돼야지 이런 학생들이 갖는 새로움에 대한 어떤 극복에 대한 것을 용기를 줄 수 있지 않나 늘 반성도 해요. 새로운 것은 어떤 그 가능성인데 사실 이렇게 학교를 관습적으로 가다 보면 자기 기대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고등학교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상급 학교 진학만 목표지 내가 이 학교를 가서 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목표가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요즘 또 워낙 또 취업난이다, 취업이 안 되고 또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학생들한테 너 뭐가 되고 싶니 물어보면 공무원 되고 싶다. 예, 안정적으로 공무원 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많고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좀 꿈을 가지고 뭔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좀 너무 안정지향적으로 목표가 가는 없죠. 것 그것이 네. 좀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 대학을 가면서 가장 잘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왜 학교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어했다 그랬잖아요. 네.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성격을 바꿔야지 하는 목표를 확실하게 가져서 굉장히 액티브한 동아리를 갔어요. 학교 어디를 방송국. 가셨어요? 아, 네. 근데 어울리시는데. 잘 어울리세요. 방송국 리포터를 네. 정말 내 성격이 안 맞는데 그걸 하러 막 다니면서 성격이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아 그러면서 나도 언론 관련해서 일을 해야지 이런 이제 목표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자기를 변화시키려는 새로운 시작이 큰 자기의 목표나 비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해줘요. 이제 학생들이 뭐 미래에 뭐 자기 희망에 대해서 막 너무 고민을 하고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뭐 막 지금부터 너무 걱정을 해서 저는 그럴 때 너무 멀리까지 왜 걱정을 하니 그렇게. 그렇죠. 좀 작은 단계에서부터 시작부터 조금씩. 매일매일 오늘은 오늘 저녁에 내일은 뭐 해야지? 그럼 내일 일어나서는 그거를 열심히 충실히 하고 네. 또 그날 저녁에 내일은 또 계획을 뭘 세우고. 해야지? 이렇게 해라. 당장 내일 아침에 지금 뭐 물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데 무슨 뭐 4년 뒤에 뭐 어떻게 되고 이거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 큰 그림을 그릴 필요는 있지만 네네.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작은 것서부터 네. 하나씩 자기가 완결해내는 기쁨을 그렇죠. 가지면 그게 이어져서 사실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루하루 우리가 왜 저축을 매일매일 저축하면 어느 날 왜 나도 모르게 뭐 이때만큼 돈이 쌓여 있듯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루하루 이렇게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
그 새로움, 매일매일 새로움도 느낄 거고. 맞아요. 네. 저도 대학 때 이렇게 법학과에 들어가면서 남자 선배들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좀 여자 학생들이 없으니까 좀 되게 소심하고 소극적으로 됐었는데 또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사시에 큰 꿈을 가져야겠다. 큰 뜻을 세우고 또 하루하루 또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까 또 이 자리에 있는 그래. 거잖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새 학기를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는 그런 좀 풋풋한 청춘들에게 네. 정말 우리 사회도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환경이나 이런 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우울하고 새 학기 돼도 뭔가 막연한 그 희망만 가질 뿐이지 구체적인 계획을 잘 못 왜, 세우고 그렇죠. 그러고 왜 그러죠. 그러신 줄 아세요? 왜요? 아우,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뭐 다른 거를 돌아볼 수 없지. 대학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가면 대학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네. 오로지 공부. 대학 가봐요. 취업해야 취업. 되는 것 때문에 네. 다른 거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거야. 네. 이거 무슨 정말 학교에서 무슨 대학 자체가 뭐 취업만 잘하는 게 무슨 최고의 대학생인 것처럼 최고의 대학생 생활인 것처럼 또 좋은 대학을 가야지 뭐 최고의 학생인 것처럼 네. 그런 거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목표가 된단 너무 말이에요. 단순해져서 자꾸 반복하고 오히려 새 학기가 돼도 사실 예전보다는 가슴 설레하고 그런 뭐 거 이런 게 없는 없어졌어요. 것 같아요. 우리 새학기 다닐 때 옛날에 자석필통 사서 진짜 그 선생님 말대로 연필 깎아서 넣고 막 이랬던 그런 게 요즘에 근데 좀 없어졌잖아요. 걱정이 많이 앞서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워낙 또 취업이 어렵다고 하고 또 스펙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새학기 들어가서 그런 새로움을 느낄 기분도 없이 그냥 뭐 무조건 뭐 토익에 뭐 취업 준비 스터디 뭐 이런 거에 치여서 사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보다는 이제 두려움, 걱정 이런 걸 좀 더 많이 품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비전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될 비전, 희망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조언을 한마디씩 좀 해볼까요? 그렇죠. 저는 꿈은 멀리 가지되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그 꿈에 도달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시작은 새로운 희망이다. 희망의 문을 열어라. 이야. 선동하는 것 같은데. 네. 진짜요? 네. 저는 새로움은 늘 내가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데서 커다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네, 좋네요. 나 괜찮죠? 굉장히 소신적인 단어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새학기에 예전에 새학기 되면 막 대학 가면 힘들지 않고 진짜 책 한 두 권 옆에 탁 끼고 이렇게 끼고 캠퍼스 걷고 막 햇살이 이렇게 머리 틀고 다니 이러는 걸 사실은 꿈을 꿨는데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좀 그러지 못해서 네, 그게 좀 낭만이 안타깝긴 많이 해요. 줄어들었죠. 네. 캠퍼스의 낭만 이런 게 좀 없어지고 학교의 선생님은 어떤 스트레스나 또 걱정을 하셔요? 새 학기에? 전 새학기 그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괜찮은 학생들이 올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저 같은 예는 이제 뭐 입시 때 실기 시험으로 이렇게 다 뽑긴 하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괜찮은 학생들이 올까. 또 요즘에는 하도 휴학하고 뭐 중간에 학교 그만두겠다 뭐 적응을 못하고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학생들을 데리고 4년을 끌고 갈까? 잘 졸업시킬 수 있게 잘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설레요. 학생들을 만날 때. 그래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는 어떤 좋은 얘기를 해줄까? 그리고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좋게 전달할까? 보여줄까? 네. 뭐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래서 저도 설레요. 새학기 때. 그렇죠. 이제 새로 학교에 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맞아요. 아이들의 그렇죠. 일생을 돌봐줘야 되고 또 방향을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가지실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는 스트레스보다 그냥 늘 설레임?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내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뭘 더 편안하게 해줄까? 또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게 내가 밑에서 밑받침이
될까? 또 모범이 돼 어떻게 모범이 돼야 되나? 뭐 이런 거. 뭐 어떤 거울이 돼서 나한테 그들이 나를 비춰지게 할까? 이런 생각들 그런 거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직장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신입 사원들이 탁 들어오면 저 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 나랑 얼마나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심한 얘기 안 하고 굉장히 조심하려고 좀 애쓰고 눈치 보는 그래. 시기잖아요. 너 몇 그때는. 달만 기다려라. 맞아. 나중에 너를 네, 잡으마 네. 이러면서 좀 이렇게 그런 맞아요. 기대와 또 돌봄에 대한 그런 시간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 3월은 그러한 새로운 시작의 기대가 굉장히 많은 때인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렇죠. 마찬가지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그 직장에서 네. 일하는 분들도 새로운 것에 대한 것,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여서 그런 관계 맺기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고민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좀 그렇죠. 그런 마음들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졌었던 그런 마음들을 좀 빨리 식지 않게 좀 이렇게 오랫동안 그 유지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개발을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3월은 진짜 맞아요. 좋은 시기인데 우리는 다음 주에 또 3월 만나죠? 맞아요. 그럼 이쯤에서 나온 얘기를 좀 한 줄 수다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정리를 해야 되겠죠. 먼저 네. 하세요. 저는 이렇게 뭐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교사든 뭐 직장인이든 새로운 출발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에너지 아까 있어요. 그 광고 카피 응. 시작 이것보다 더 설레는 단어는 없다. 야호. 나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바로 생각났어요. 네. 새로움의 시작 이미 반 열심히 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시작이 반이에요. 네. 오늘 수다는 유독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추억이 새록새록 또 생각나는 수다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우리가 철 모르던 멋 모르던 새내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나우 새내기 네. 말 좋다. 네. 우리 추억 여행은 여기까지 하고 또 오늘 수다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네. 즐거운 수다로 네. 다시 네,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즐거웠습니다.